네, 매일 아침 꼭 챙길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긍정의 힘님, 김소연님, 운명사전님, 김사자님 모두 사전투표 하고 왔다고 지금 1시간 됐거든요. 네. 이분들은 그 진짜 막 손꼽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하고 싶어서. 눈 뜨자마자 그냥 달려간 거죠. 지난 총선에 비해서 지난 총선에 7시 1시간 때 0.2%였는데 지금 투표율이? 0.4%입니다. 오호, 2배입니까? 아, 근데 너무 뭐 표현이 적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네. 상당히 높아요. 그래도 2배인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갔다는 거는 그만큼 좀 우리 코로나도 있지만 네. 열이가 더 있다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그다음에 최기님은 시선 집중 끝나는 대로 곧장 투표소로 갑니다. 아유, 아유, 그렇죠. 좋습니다. 시선 집중 다 듣고. 아유, 너무 그러니까 좋습니다. 듣는 김에 네. 청취율 조사 나오면 공이거든요. 꼭 아, 대탈. 김종배의 시선 집중 꼭 해주십시오. 네. 네. 홍보 대사로 임명하겠습니다. 아, 예. 빨리 넘어갑시다. 자, 첫 알겠습니다. 번째 뉴스 가보죠. 네, 막말이 총선 앞두고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주동식 미래통합당 후보, 광주 서구갑 후보인데요. 네. 최근에 후보자 연설에 나와서 광주는 1980년대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다. 생산 대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다.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로 추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시진핑의 지시를 받는 남한 총독인지 의문이다라고 했고요. 네. 또 다른 물론 토론회였으나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반일 감정은 반일 정신병에 가깝다. 이런 말들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전에 2018년이죠. 페이스북에 일자리 창출 고민할 거 없다. 앞으로 매달 세월호 하나씩만 만들어 침몰시키자라는 이야기도 해서 논란이 크게 있었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전북 군산의 이근열 미래통합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보물에 군산 차이나타운에 중국 유곽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가 시민단체 및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르자 착오로 인한 거였다라면서 사과를 했고요. 뭐 그 자기는 뭐 네. 중국 유곽의 음식점 뭐 이런 걸로 알았다고 예, 그러니까 유곽의 뜻이 그런 뜻인 줄 몰랐다라는 해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또 그 막말 논란에 휩싸인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좀 된 거였는데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이 세종갑 후보가 네. 이제 지난해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 강연에서 이제 둔산 화륙에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됐고요. 네. 또 2월 공개 강연에서는 아내도 한 명보다는 2명이 낫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다시 발굴이 돼가지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참. 참. 왜 따라오세요 지금? 아니 진짜 그러니까 선거에서 불리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유리하면 이렇게 무리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계속 더 주목을 끌어야 되고 주목을 끌려면 더 심한 말이 되고 그 심한 말이 그냥 말해서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 막말을 하는 저는 그냥 막말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들 네. 좀 유권자가 표로 좀 심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주동식 후보 같은 경우는 출마를 말이 해서 됩니까 이게? 네. 자기가 출마한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에 매달리는 말이 뜻이라고 됩니까, 한다면 아니 당선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뭐 이제 본인은 이제 본인의 고향에 대해서 애정 어린 충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할 만한 자격이 있다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본인이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좀 어필을 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을 거고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18로 상징되는 광주의 아픔이 채 치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를 단순히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라고 툭 던져버리게 되면 그렇죠. 이게 과연 정치가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쑤시는 정치로 표를 얻어봤자 이게 몇 표나 얻을 것이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좀 이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홍성국 민주당 후보도 이거는 그 이번 선거 뭐 유세 과정이나 연설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2월 뭐 이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짚어야 되는 게 아내도 한 명보다는 2명이나 뭔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는 중혼이 금지돼 있죠. 안 되죠. 예? 그렇죠. 헌법은 아니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에 있습니까? 예, 헌법에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안 실어놓고 네.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에 있습니까? 예.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말이 하는 안 거예요? 돼요, 진짜로. 본인은 이제 강연 중에 네. 예시를 들면서 조금 이제 위트를 날린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자기 딴에는 농담이라고 한 예,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약간 보통 이런 감수성 떨어지는 분들이 자기는 재밌다라는 식으로 던졌는데 오히려 분위기를 망치고 주변에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약간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항상 좀 권위가 있고 나이가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이 웃어주니까 네. 내가 하는 말이 다 재밌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정말 좋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가 농담을 안 하잖아요. 아, 종배 쌤은 좀 하셔요. 좀 농담 좀 해주세요. 저도 가끔 지금 무서울 때가 쌤, 있어요. 지금 저 디스하는 거죠. 아니에요. 저는 시청자의 너무 사감이 막 입장에서 나온다 지금. 또 진짜 부드러움을 저는 겸비하시면 완벽해지는데 각 기자 얘기 금상첨화인데. 중에 공감이 가는 게 네. 이렇게 자기가 잘 안 되니까 이런 말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웃기려고 하지 말고 또 뭔가 임팩트를 주지 말고 네.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왜 이거를 자꾸 자기가 뭐 더 재밌게 하려고 하고 뭐 그러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말이 그러니- 됩니까? 아내가 2명이 3명이 말이나 된 소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요번에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전에 했느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게 전에 했더라도 이게 공천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막말했으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근원은 왜 이런 것들이 공천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버젓이 자기 당 후보로 내세웠느냐. 네. 그래서 그러니까 탈을 빚느냐. 그렇죠. 그럼 이 문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천의 뭐 저기 차명진 후보라든지 그건 사실 공천을 한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결국은 TV 토론에 가서 그 얘기를 또 해버린 거잖아요. 예. 결국은 공천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막말을 TV 토론에서 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그 이전에도 계속 문제가 됐던 사람을 공천을 했고 결국은 사고를 치고 제명까지 지금 가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지도부 잘못이라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찌 본다면 예고된 참사인 거죠. 그렇죠. 뺐었어야죠 원래 같으면. 그러니까 정당 소속 후보로 나온다는 거는 일종의 그 정당에서 보증을 서준 거잖아요. 이 후보는 우리 정당의 이름을 걸고 나갈 만한 그렇죠. 자격과 품성을 갖춘 사람입니다라고 대중한테 유권자들한테 내보이는 과정인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이 터지게 되면 단순히 이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후보를 보증을 해준 정당의 이미지와 이 자격에 대해서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정당이 연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권자가 날서게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했는데 그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뽑아버리면 하하. 브레이크가 이제 그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말하면 할수록 되구나 이런 생각을 오해를 해버리거든요. 아 이게 노이즈 마케팅으로 예, 효과가 있다라고 있구나.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버리면 그렇죠.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네. 김종환님이 지금 의견 주셨는데요. 21대 국회는 막말 정치인 좀 청산합시다. 짜증나네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어제가 온라인 개학 첫날이었죠. 전국의 고3, 중3 등 학생 87만 명을 대상으로 이 첫 온라인 개학이 있었습니다. 네. 원활하게 진행된 지역도 상당수 있었지만 일부 지역은 좀 많이 난항을 겪었는데요. 특히 이날 그 오전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이 잘 안 됐습니다. 네. 교육부는 원래 이제 좀 몰릴 거를 예상을 해서 동시 접속 인원을 300만 명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날 최대 인원이 26만여 명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 오류가 자꾸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화상강의 앱 활용이 아무래도 교사와 학생 모두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생기기도 했고 통신장애도 겪었다고 하는데요. 업로드 하는데 뭐 몇 시간 걸린 선생님도 계시고. 네, 이게 좀 격차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수업 자체를 못하고 오리엔테이션만 진행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라 선생님의 수업이 아니라 EBS 영상으로 대체되는 곳도 많다 보니까 네. 이에 대한 불만도 좀 나왔고요. 네. 특히나 좀 이제 자유형 사립고 등 일부 학교들은 뭐 인프라도 좀 있고 좀 상황이 좋다 보니까 잘 구축되고 좋은 질의 수업을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좀 그렇지 못해서 수업 사이에 격차가 좀 벌어졌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게 좀 문제가 됐는데요. 일부 학생들은 학원에 가서 학교 온라인 수업 출석 체크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학교 원격 수업을 학원에서 듣도록 관리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네. 이제 자율 등원을 시킨 건데요. 음. 사실상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좀 위배되는 것이어서요. 그러게요. 교육부에서는 학원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지켜보겠다고 안 했습니다. 되죠. 음. 이거 그거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학원에 네. 가서 또 학생들이 또 그걸 해버리면 이거 지금 지침하고 좀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교육 제도가 이제 부분적으로라도 손질하게 되면 항상 시범 학교를 먼저 지정을 해서 네. 네. 먼저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모든 거 다 이제 그 체크한 다음에 그다음에 확대 실시하는 게 이제 보통 교육 정책의 원래는 일반적인 그렇죠. 접근법인데 이거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네. 전국에 걸쳐서 일괄적으로 실시를 하니까 사실은 탈이 안 날 수는 없는 그렇죠. 그냥 거죠. 어쩔 수 없는 건데 저희는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네. 많이 뭐 혼란스럽긴 하더라고요. 어쩔 그렇- 수 없죠. 뭐 처음이기도 하고 네. 이거는 사실은 예고된 거고 한 번도 예상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또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음흠. 약간은 문제인데 잘 좀 보완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어려워도 네.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이나
조금은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이 어차피 듭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 온라인 계약한다라고 하는 게 예고가 된 게 이제 꽤 됐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 사실 이것도 이제 그 평가를 해야 맞습니다.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초기 혼란은 어차피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말끔하게 이제 그 정비를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특히나 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의 교사들이 거의 갈리다시피 하면서 며칠 동안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교육부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고 맞죠, 맞잖아요. 맞죠. 네, 네. 특히나 좀 원래 또 좀 교사에 대한 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좀 안 좋은 말들도 좀 나왔었기 때문에 너희는 뭐 사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월급 받냐라는 식의 혐오성 발언도 나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또 그런 누가 합니까? 식의 그거를. 이야기들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은데 좀 제도적으로 좀 잘 서포트를 해가지고 빨리 안정화되고 네. 모두가 행복한 교실이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거대한 교육 실험이라는 또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잘 성공하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온라인으로 해도 되네 이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 IT 기술도 훌륭하고 네. 뭐하러 학교 가노? 그제 얘기 뭐 이거는 본인 경험에 예, 이거는 근데 안 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학교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교과 과목 수업만 네. 있는 게 아니라 학생 생활 지도니 뭐니 그렇죠. 얼마나 네. 많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일전에 며칠 전에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 일산 학교 이제 선생님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EBS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네. 이제 그 한계가 이제 바로 확인이 되긴 했지만 그냥 교과 수업은 EBS는 이런 쪽으로 가고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주로 이제 개별적으로 학생들하고 소통하면서 생활 지도나 그다음에 예. 일괄적으로 온라인 강의가 이제 그 메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편차들을 좀 메워주는 쪽으로 집중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근데 일단은 지금 EBS부터 일단은 지금 서버가 상당히 지금 용량 부족을 보이고 서버가 있기 못 때문에 견디는데 지금 아직. 일단 빨리 이것도 뭔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지금 대구에서 코로나19 치료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료진 중에서 지금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분들만 수당을 받고 나머지 한 1,200여 분 정도는 수당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요? 네, 또 지금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 예산을 대구가 제대로 쓰고 있지 않아서 전담병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이제 대구 MBC 등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대구시를 향한 비판이 막 쏟아져서요. 일단 대구시의 입장을 들어보면 일단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긴급 예산 이제 550억 원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미 지출 항목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도시락 대급이나 방역소독비 같은 이 전담병원 운영에 지출할 수 없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이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은 국가가 100% 부담한다고 했다. 네. 또 지금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건 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원래 2주 단위로 하려던 걸 월 단위로 바뀌다 보니 밀린 거다. 네. 그래서 좀 보험 4대 보험 제외 여부나 세금 공제 시간 등의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네. 복지부에서는 어제 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 변명이 허용되지 않는다, 송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지침은 이 지급 시기를 특정한 게 아니다. 해당 지역의 상황을 의료진 상황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현장 적용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대구시는 일단 좀 우선 이번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하고 추후 정산하는 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의료진에게 수당이 뭐예요? 뭐 포상금에다가 줄 거 다 줘도 다 지금 줘도 부족한 모자란데. 판인데 네. 이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지침 얘기 지금 대구시하고 정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대응이 다르잖아요. 대구시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변명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는 어쨌든 간에 잘못했다 하고 있고요. 정부가 잘못했습니까? 지침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하기 나름이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정부에 물어보고 요청할 수 있고 수당 지금 못 주고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면 정부에서 주라고 하죠 당연히. 네.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는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저도 뭐 대구 출신이긴 하지만 네. 아쉽습니다 계속 왜 이럽니까 계속. 그러니까 우리 의료진의 지금 헌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예. 자신의 건강까지 이제 제대로 살피지를 못하면서 거의 중노동, 방호복을 입고 그 환자들을 돌본다라는 게 우리는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다고 하던데 그렇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정당하게 줘야 될 돈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수당. 지급해야 되는 것조차도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의료진들의 힘만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그러니까 안 지금 됩니다. 정부에서 이미 대구시로부터 200억 원을 이 수당을 위해서 내려보낸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지급이 안 되고 있다. 근데 대구시는 이게 지침이 그래서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렇죠. 발상인 거죠. 이 행정 제도가 오히려 이분들에게 힘을 주고 좀 북돋아주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힘을 쫙 빼버리는 네. 거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돈을 바라고 온 건 아니지만 생활을 다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 수당을 받고 못 받고냐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너무 행정관료식으로 이거 지침이 이래서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욕 먹고 나서 일단 그럼 이번 주 내에 빠르게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할게요. 할 거면서 할 수 있으면서 그렇죠. 굳이 이렇게 스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구시가 약간 이런 식으로 늦은 박자로 움직이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당연히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의료진은 지금 사선에서 온몸 던져가지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관료가 탁상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주판을 튕기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울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러게요. 아, 참, 네. 오늘은 화나는 뉴스가 많았네요. 그렇죠? 곽 기자가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오늘 그러게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